gives them a satisfaction they couldn't get any other way. 구독자님이시죠? 디자인을 하다 확실히 지역이구나. 인종차별을 예로 그러면 이제 네 번째 가장 핵심이죠. 취업, 일자리를 구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게 저로서도 굉장히 이야기를 너무너무 듣고 싶고 궁금한데, 왜냐면 저는 한국에서 딱 오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나는 워킹홀리데이 가서 뭐 나만의 워홀을 만들고 싶어. 나는 영상 편집을 할 줄 아니까 그 기술을 가지고 취업을 해야지. 취업을 해서 정착한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일해보고 싶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력서를 몇 개 넣어봤었고, 근데 연락이 하나도 안 오더라고요. 어쨌든 그랬는데,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온 사람이었으니까 더 궁금한 거예요. 언니 이야기를 듣고. 일단 그 취업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언니가 더블린에 와서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처음에는 접시도 닦았고 하우스키핑이라고 그 호텔에서 아침 조식 만들고 침대 베드 만들고 이런 것들 그 더블린에서 그 정도 일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일하고 이제 거의 워터푸드 가기 전 한 달 전쯤부터는 한국에서 들어온 일 때문에 다 그만두고 프리랜서 일 때문에. 네, 집에 계속 붙어 있었고 그러면 더블린에서도 언니가 말했듯이 그 디자인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넣었다고 했잖아요. 네. 계속 그냥 처음부터 계속 넣었던 거예요? 네, 저는 오기 전에 이제 포트폴리오랑 CV를 다 만들어서 왔었고 와서 이제 그거를 계속 수정해가면서 계속 CV 포트폴리오를 계속 넣고 뭐 인디드나 이런 거에도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몇 개 안 올라오니까 저는 구글맵에서 이 주변에 디자인 회사를 찾아서 그냥 거기에 사이트 이메일로 계속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메일창을 확인해 보니까 80통을 넘게 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딱 3군데인가 연락 왔어요. 아, 말이 80개지. 진짜 힘들잖아요. 손으로 하나하나 세보면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 나중에 좀 기계적으로 넣기도 했는데 근데 넣는 거는 힘든 건 아닌데 답변이 없으니까 내가 만약에 오늘 한 3군데, 4군데 찾아서 수정을 해서 보냈는데 연락이 없어. 그럼 또 그 뒤에 또 다시 보내고 또 그 뒤에 다시 보내야 되고 근데 참 고맙게도 그렇게 용기 있게 보내면은 제 포트폴리오라던가 CV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거를 자기들이 널 고용하지 않아도 좀 이런 피드백을 주기도 했어요. 우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치면 좋을 것 같아. 뭐 굴러 뭐 이런 거 해주고 그리고 아쉽게도 그 세 군데 연락 왔었던 곳에서는 이제 비자 문제 때문에 거절을 당했어요. 맞아,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비자 문제. 근데 우리는 워킹홀리데이 비자잖아요. 워홀이 아시다시피 1년밖에 못 사는 비자고 회사 입장에서 굳이 이유도 아닌 동양인을 비자까지 줘가면서 데리고 와야 되나? 왜냐면 이후에도 그만한 인재들이 있을 텐데 비자 문제가 해결되는 뭐 다른 애들도 있을 텐데 이러니까 그게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언니가 되게 특별한 경우이기도 해요. 왜냐면 워킹홀리데이에 와서 취업을 한다는 게 그래서 힘든, 능력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비자가 없어서 힘든. 맞아요. 그 3군데 연락 왔던데도 제 포트폴리오를 보고 사실 아일랜드가 그렇게 디자인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거든요. 우선 그 일반적인 회사에서 그런 IT 기업이나 외국인을 많이 쓰는 회사가 아닌 이상 워킹홀리데이 비자라는 거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설명을 해야 되고 그게 해결이 안 될 경우에 본인이 알아서 비자를 뭐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런 질문을 받았었고 알아본 바로는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라고 사업자 이름을 내고 프리랜서로 회사와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근데 굉장히 어렵고 맞아, 복잡하고. 네, 그런 거에서 막 계속 대화를 메일 엄청 많이 주고 받다가도 이제 그쪽에서 지치고 하니까 자기네들은 빨리 애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안 되고 막 이렇게 됐었어요. 맞아, 이 비자 문제가 진짜 아마 워킹홀리데이를 꿈꾸면서 취업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제가도 그랬던 것처럼. 근데 중요한 거는 비자라는 거. 네, 비자. 그래서 어쨌든 비자 문제 때문에 계속 80개를 보냈는데 더블린에서 다 안 되다가 워터포드로 딱 가시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또 언니가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워터포드에 디자인 회사로 취업이 된 상태로 간 게 아니라 그냥 간 거예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이렇게 일자리를 구하게 된 거죠. 어떻게 거기까지 가가지고 일을 구했는지가 되게 그 스토리가 궁금해요.
제가 그 당시에 프리랜서 일 받은 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한국 시간에 맞춰서 일을 많이 했어요. 뭐 새벽 3, 4시까지 보통 일을 했고 피드백 받으려고 기다리면 또 아침까지 기다린 적도 있고 그럼 낮 시간에 계속 비는 거예요. 낮 시간에 이제 뭘 하지? 하다가 그냥 동네를 계속 돌아다닌 거죠. 구경하고. 근데 돌아다니다가 제가 엄청난 길치인데 핸드폰도 이제 거의 꺼져가지고 구글맵 없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길을 잃었는데 거기에 디자인 회사가 있는 거예요. 뜬금없이. 네, 비주얼 뭐더라? 언니 일하는 회사 아니에요? 거기에 앞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어쩌고저쩌고 스튜디오. 그렇네 하고 이제 안을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유리창이었는데 이렇게 들여다보고 뭐 이런 작업물들이 있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막 너 괜찮니? 이러면서 어떤 아저씨가 말을 먹는 거예요. 너 왜 왔니? 왜 안을 보고 있니? 이래서 사실 나는 한국에서 온 그래픽 디자이너인데 디자인 회사가 있을지 상상도 못했다. 근데 있길래 너무 궁금해서 그냥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근데 제가 진짜 운이 좋았던 게 그 직원 중에 한 명이 제가 그 사람을 만난 그 전주에 술을 마시고 회사에서 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해고를 했다는 거예요. 시기가 딱 맞았네. 네. 근데 저희 회사에 디자인팀이 3개가 있는데 이제 그중 한 팀의 디자이너가 빠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곧 공고를 올리려고 했었다. 대박. 와, 시기 대박이다. 네. 그래서 자기 뭐 이것저것 막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그게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냥 편하게 되게 얘기를 하면서 너는 어떤 디자인을 했었니? 어느 경험이 있니? 어떤 작업들을 했었니? 뭐 이런 거 막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 본인 회사는 이런 일을 한다고 소개도 막 해줬었고 결국에 마지막에는 명함을 주면서 나한테 포트폴리오를 보내라고 대박. 보고 연락을 주겠다. 와, 소름 돋아. 그래가지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뭔가 찬스다 해서 다시 열심히 정리를 해서 보냈죠. 그리고 나서도 잊고 있었어요. 사실 그때 일이 바빠서 계속 일하느라고. 한 일주일 지나고 났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받았는데 그러면은 너 시간 될 때 이번 주 중에 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 미쳤는데? 대박인데? 그래서 드라마인데?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 이야기하고 네, 이야기하고 고용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출근을 했죠. 와, 대박이다. 멋있다. 근데 그 회사 규모가 작아서 이렇게 될 수도 있었던 것 같고 워터포드라는 도시가 워낙 작고 학생들 위주로 돌아가는 지역이다 보니까 일꾼이 많이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닌가. 디자이너 찾기가 어려워서 그래도 진짜 우연히 닿았을 때 그거를 기회로 바꿨네요. 대박이다. 길을 잃으세요. 길을 잃으세요. 길을 잃고 들여다보세요. 그렇게 해서 일을 구하게 된 거구나. 네. 그러면 디자이너로 한국에서 했던 일과 비슷한 맥락으로 일을 한 거예요? 네,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아무래도 작은 회사다 보니까 로컬 디자인이라고 뭐 가게들 뭐 새로 열리면은 거기 BI,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로고 같은 거 만들어준다거나 뭐 브로셔라던가 아니면 음식점에는 메뉴판 만들어주고 그냥 진짜 정말 로컬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언니가 올 때 목표가 디자인회사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그렇게 됐으니까 맞아요. 그게 크기가 뭐 지역이 어떻든 간에 그래서 언니 그것도 얘기해줬어요. 지금 일한 지 얼마 됐죠 거기서? 5개월 정도. 5개월 정도? 4, 5개월? 그래서 언니가 이제 곧 비자가 끝나는데 그 회사 측에서 또 워킹 그 퍼밋을 주겠다 이렇게까지 제안을 받았다고 해요. 그것도 되게 엄청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디자이너가 없어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처음에 이제 비자 문제로 처음 일 시작할 때 얘기를 했었던 게 그럼 넌 비자가 언제까지냐 했을 때 내년 1월까지다 했더니 그 당시에 막 일이 그렇게 크게 많지가 않았어요 회사에. 그러면 너가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그 이후에 일이 많아지면은 비자 내줄 수 있을 수도 있다. 너는 너가 계속 여기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되게 사장님이 엄청 좋으세요. 그래서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했었고 그 워크퍼밋을 지원을 하려면은 적어도 2달? 넉넉 잡고 3달 전에는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지난달에 나왔어요. 워크퍼밋 자기가 내줄 수 있는데 자기는 한 번도 외국인한테 그 워크퍼밋을 내줘본 적이 없어서 너가 알아보고 자기한테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은 자기가 준비를 해서 같이 워크퍼밋 받아서 계속 일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저는 크게 어떻게 말해야지? 사실 제가 디자인을 안 좋아해서 이런 얘기 해도 막 크게
사명감을 갖고 하는 직업은 또 아니었고 한국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거랑 제가 여기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그 규모가 작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일이. 물론 이곳에서 더 생활을 하고 싶으면은 받아서 일을 하면서 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엔 좀 도피하고 싶어서 여기에 더 있나? 이런 느낌 좀 들기도 했고 한국 가서 사나 여기 와서 사나 뭔가 이제 마음가짐은 다 괜찮을 것 같아서 우선 그래서 비자 끝날 때는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엄마가 근데 어쨌든 그때는 특별했지만 지금 일상이 되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특별하지는 않고 그 삶 자체를 비교해봤을 때는 한국을 선택한 거네요. 네, 그렇죠. 정말 좋은 곳이에요. 아일랜드는 일하기도 참 좋고 공기도 좋고 참 좋은 곳인데 그렇다고 제가 이곳에 오랫동안 정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한테는 크게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아, 갑자기 또 드는 질문인데 궁금한 게 언니는 한국 디자인 회사에서도 일을 했었고 여기 디자인 회사에도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물론 규모는 다르겠지만 그 회사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른 게 느껴져요? 아주 매우 다른 것 같아요. 진짜요? 어느 부분이? 우선은 한국 회사는 야근과 주말 출근과 이런 게 너무 빈번하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연봉을 안 올려주고 싶어서 그런지 되게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을 크게 못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서열이 있잖아요. 직급? 그치. 그거에 따라서 내가 80% 한 일도 나의 윗사람이 100% 한 것처럼 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내가 80% 해서 마무리는 더 직급이 높은 사람에서 마무리 지어서 그 사람의 포트폴리오가 된다던가 제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그냥 되게 근데 시간은 많이 썼고 몸은 힘들고 그리고 되게 눈치도 봐야 되고 사회생활이라고 하죠. 머리 자르고 오시면은 머리 자르셨네요 막 이런 거 옷 사셨나봐요. 여기서는 정말 개인주의고 물론 사람을 아끼고 하는 건 있지만 정말 개인주의고 내 능력을 나는 한국에서 이 정도밖에 인정 못 받았는데 나를 더 인정해주는 내 이상으로 좀 과대평가되는 느낌일 정도로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고 또 막 만약에 일이 많아가지고 이 일을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사람 있어? 엑스트라 페이 줄게 라고 했을 때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이 시간을 더 써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돈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오, 그렇다. 대박이다 그거는. 근데 전 손을 들죠. 돈을 좋아요. 벌었으니까 그런 문화가 되게 회사에서 달라서. 좋아할 수밖에 없네. 워킹맘에서 줄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자기가 추가적인 일을 안 한다고 해도 사장이 전혀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문화들? 그 각자의 시간을 정말 존중을 하는구나. 정말로. 그리고 홀리데이 내고 싶어도 나 내일 홀리데이 갈 거야 내일 쉴래? 하면 오케이 네 알아서 해. 네 할 일만 잘하면 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도 그걸 안 하고 한국으로 간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한국 가서 회사는 안 갈 것 같은데 오케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아일랜드 시간. 말고 다른 곳에 가서도 한번 도전을 또 해보고 싶고 뭔가 여기서 잃었으니까 아일랜드에 평생 살 만큼의 그런 매력을 못 느껴서 아일랜드 미안. 또 일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나요? 저는 지금 궁금한 게 다 물어본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 페이? 페이? 좀 예민한 부분일 수 있는데 페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두루뭉실하게 한국이랑 비교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프리랜서 잡이랑 비교하셔도 되고. 저희 회사는 조금 특수한 경우일 수도 있는데 처음 일을 시작할 때 고르라고 했어요 사장님이. 너는 월급으로 받을래? 주급으로 받을래? 아니면 건당 받을래? 근데 처음에 저는 월급을 선택했거든요. 그 매일 출근하고 되게 좋았는데 지난달에 이제 또 홀리데이로 엄마랑 유럽 여행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좀 뭔가 그럼 돈이 그렇게 막 거기서 있으면 돈 쓸 일이 없으니까 내가 왜 매일매일 출근을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다른 일들도 하고 싶고 해서 그 다음엔 이제 건당 받고 있어요. 근데 건당 받아도 정말 충분하게 살 수 있어요. 워터포드에서는. 그럼 대략적으로 월급으로 하면 얼마 받아요? 월급으로 하면 한 얼마 정도였지? 2,100에서 2,300? 엑스트라 좀 더 받으면 2,300? 조금 넘었었던 것 같아요. 그 풀타임으로 공부하는 그런 건가? 사실 출퇴근이 크게 없었어요.
그 저는 웬만하면 나가긴 했는데 10시부터 5시, 6시 정도까지. 근데 중간에 일이 생기면 가도 돼요. 아침에 뭐 일이 있으면 늦게 가도 돼요. 대신 그 데드라인은 꼭 지켜야 돼요. 그 일을 받았을 때. 와 근데 진짜 괜찮다. 그 처음 들어갔는데 그 월급에 그 정도의 대우에 진짜 매력적인. 아주 좋아요. 건당으로 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건당으로 했을 때 한 제가 일을 요새 많이 안 받아서 지금은 한 1,400, 500 정도 버는 것 같아요. 건마다 그게 그 금액이 다른 거예요? 네, 건마다 되게 달라요. 건마다 만약에 너무 되게 웃긴 게 만약 포스터는 얼마 막 이런 식이 아니고 나는 얼마짜리 포스터를 해줘.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대충 해도 돼요. 금액에 맞춰서 만들어주는? 네, 그런 거죠. 디자이너가 여러 명 있을 때 그 디자이너들의 작품이 회사에 이렇게 전시돼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와서 그 디자이너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이 디자이너는 한 시간에 얼마를 받는 디자이너다. 포스터를 얼마짜리를 만들 거면은 이 디자이너는 몇 시간을 일을 해야 되니까 얼마를 지불해야 돼. 이런 식인 거예요. 아, 그게 한국에는 그렇진 않아요? 네, 그렇지 않죠. 회사에서 그냥 다 받는 거죠. 우와. 그거 되게 특이하네요. 네, 그래서 그냥 간단한 거 뭐라 그래야지? 찍어내듯이 만드는 거 같은 경우는 한 80유로 정도 받고 괜찮게 뭐 하나 브로셔 같은 걸 만든다 하면은 뭐 200유로 정도 받을 때도 있고. 월급으로 맨날 출근하는 것보다 지금 건당으로 돈은 뭐 한 1,000유로 정도 네. 줄어들었지만 그게 훨씬 더 나아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 돈을 모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어가지고 정말 쓰고 남습니다. 떡을 쳐요. 일을 구하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면은 충분한가요? 아니면 코멘트 남겨주시면 네. 댓글 언니도 유튜브 해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또 다 했고 네. 저희 벌써 해가 지는 느낌이네요. 왠지 해가 사라졌어요. 빨개경이네요. 지금 저희 한 30분 넘게 찍었어요, 이 이야기만. 그러면 구도를 좀 바꿔볼까요? 좀 지루하지 않나요? 네. 나가보도록 합시다. 언니가 위에 있으니까 딱 맞다. 좋다. 여러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렇게 영상 통화하는 느낌으로 들고 찍어볼게요. 좀 의미에 관한 질문인데 5번째, 달라진 점이에요. 언니가 워홀 오기 전과 워홀을 지금 살고 있는 후에 대해서 바뀐 게 있다거나. 원래 저는 저의 가치관은 오기 전에도 리브 인 더 모먼트, 현재에 행복하게 재밌게 잘 살자. 저랑 되게 비슷해요. 나는 캡처 더 모먼트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항상 한국 회사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고 하면서 조금 어느 정도 살짝 불안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내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았을 때 40살 됐을 때 나중에 결혼을 하고 만약에 아기를 낳는다면 막 그런 상상을 했을 때 좀 불안하지 않을까? 좀 돈이 없어서 허덕대진 않을까? 막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 리브 인 더 모먼트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꽤나 현실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는. 그 환경에 맞춰서. 네, 환경에 맞춰서. 그 안에서 조금씩 뭔가를 하고 싶은 걸 해보려고는 했지만 어찌됐건 기본적인 틀은 굉장히 현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와서 제가 굉장히 감동적인 어떤 장면은 펍 같은 데서 오픈 마이크라고 아무나 원하는 사람이 신청을 해서 그 오픈 마이크 한 날은 그 사람이 나와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픈 마이크에서 할아버지들이 거기 펍의 그 정보를 알고 신청을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자기가 만든 노래를 가지고 나와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그게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우와, 멋있다. 네. 그런 삶.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꿈을 항상 다 가지고 있어요. 직업이 있어도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직업은 정말 돈 버는 수단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음악을 좋아하면 자기가 음악도 만들고 뮤직비디오도 만들고 그냥 누가 봐주지 않아도 자기 삶을 그렇게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정말 중요하지 않구나 삶에서. 뭐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한국에 만약에 가서 제가 다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더라도 뭔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하면서 살고 싶다. 그리고 이런 게 절대 낭비나 불안한 요소가 아니고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하루 재밌게 살자. 이런 게 더 커진 것 같아요.
본인의 그 가치관에 대해서 좀 더 다가간 느낌. 네, 굉장히 뚜렷해졌고 이제 제가 가치관에 확신이 생긴 거죠. 이렇게 살아도 난 잘 살 수 있다. 멋있다. 좋다. 사람들한테 워킹홀리데이를 한번 해보기를 추천하는 건가요? 전 어떻게 이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내 생각만. 근데 뭐 솔직히 되게 좀 힘든 얘기긴 해. 왜냐면 사람마다 삶이 너무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니까. 그러면은 질문을 좀 바꿔서 네. 언니는 언니 워홀의 만족도가 몇 퍼센트? 100%를 최고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젠투님 만나기 전까지 제가 워킹홀리데이 오기 전에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를 적은 리스트는 다 퀘스트를 깼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80% 이상은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젠투님과 이 영상을 만들면서 삶을 돌아보며 정리를 하니까 네.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어. 저는 98%. 오, 좋아요. 네, 완전. 후회 없습니다. 와, 2% 뭐예요 도대체? 2%? 아직 남은 남자? 2달. 멋있어요. 이렇게 몇 분 분량의 영상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분량의 영상이 나올 정도로 할 이야기가 많고 본인의 스토리가 많다는 것 자체로 일단 다양한 경험을 했고 많은 걸 얻었다는 뜻이잖아요.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거 가치관 하나 얘기할 게 생각났어요. 뭐예요? 이곳에서 마음만 먹고 행동하면 도와줄 사람도 너무 많고 정말 이룰 수 있어요. 꾸준히 될 때까지 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오셔가지고 내가 너무 지루하게 워홀을 보내고 있나? 매일매일 같은 일상을 보내나? 라고 생각이 든다면 처음 워홀을 올 때 내가 뭘 하고 싶었는지 어떤 걸 경험하고 싶었는지 목표가 아니더라도 경험하고 싶었던 것들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행동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족도 100%. 굉장히 희망찬 메시지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맞아. 저도 여기서 살면서 아직 뭐 오래 살진 않았지만 느끼는 거는 그리고 여행을 하면서도 느꼈던 거는 도와주고 도움 받는 게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았고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저는 이 언니도 유튜브를 하신다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아일랜드의 일상을 올리고 있어요. 되게 저도 슈퍼 비기너예요. 슈퍼 유튜버가 되실 분인데 혹시 아일랜드 일상 궁금하시면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